안녕하세요. 의학도서관 박수정입니다. 지금부터 구글 학술 검색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학술 검색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구글 스칼라라고 불리는 이 구글 학술 검색은 구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술 전문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 스칼라에 저희 의학도서관의 원회 접속 시스템과 전원 링킹 버튼을 걸어둘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 한번 하시면 이제 저희가 구독하는 자료라면 바로 이동해서 원문 이용을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회 접속은 재학이나 재직 중인 상태에만 가능하고요. 먼저 저희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야지 기관 인증이 되기 때문에 원회에서 이용을 할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파란색 링크를 이동하고자 하는 링크 앞에 덧붙여도 이용 가능합니다. 네, 구글 학술 검색은 이렇게 검색해서 직접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의학도서관 저희 메인 페이지에 걸려있는 버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UI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키워드를 바로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이렇게 관련된 서지사항을 이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링크, 검색 결과에 나와 있는 링크를 바로 눌러서 원문을 볼 수도 있지만 원회에서 접속하는 경우이거나 저희가 구독하지 않고 있는 저널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검색하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줄 3개의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맨 아래에 설정할 수 있는 설정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세 번째 라이브러리 링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검색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고 뜨게 되면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검색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오른쪽에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원문도 보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구글 스칼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검색 명령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4개는 콜론자를 써서 특정한 저자나 사이트, 저널, 파일 포맷만 보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콜론 뒤에 띄어쓰기를 하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띄어쓰기 없이 뒷단어와 붙여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레이즈 검색이라고 해서 구절 검색인데요. 이렇게 2단어 이상이 묶여서 나오는 검색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따옴표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별표인데요. 이거는 절단 검색이라고도 하고 중간에 어떤 단어가 와도 검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처럼 검색을 하면 시뮬레이션과 에듀케이션 사이에 어떤 단어가 오더라도 검색한다 라는 의미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3가지는 논리연산자인데요. 첫 번째로 5월은 합집합의 의미로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검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의어를 묶을 때 5월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nd는 교집합의 의미로 둘 다 검색한다는 의미인데요. 보통 상이한 2가지 이상의 개념을 모두 검색하고 싶을 때 and로 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외하기 빼기는 낫의 개념으로 앞에 검색 결과에서 뒤에 단어가 검색된 결과를 빼주는 그런 검색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까 설명드린 연산자 조합해서 바로 검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 스칼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고급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메뉴를 클릭하면 밑에서 2번째 고급 검색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구글 스칼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고급 검색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조건을 넣어서 검색식을 알아서 세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아암 환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문을 조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검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어린이와 환자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개념이니까 이 첫 번째에 다음 단어 모두 포함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children과 patient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child나 뭐 다른 유의어들도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단어로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문구 정확하게 포함인데요. 여기서 mental health라는 단어가 두 글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구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따옴표에 해당하는 다음 문구 정확하게 포함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적어도 하나 포함인데요. 이거는 아까 연산자 중에 5어의 개념으로 유의어를 묶을 때 여기 이 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쓰이지 않은 개념이 암이기 때문에 암에 해당하는 유의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평소에 일상 용어로 캔서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시텀으로는 네오플라즘스, 그 다음에 뭐 튜머 이런 식으로 유의어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의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칸에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제외는 제외 검색인데요. 이 제외 검색은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함된 특정한 그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논문인데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설정하진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에서 등장하느냐 아니면 제목에서 등장하느냐 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저자나 매체에서 검색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명이 2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예시처럼 따옴표를 걸어주셔야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특정 기간에 발표된 문서만을 지정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 작성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단에 검색 버튼 누르면 완성된 검색식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검색식이 이제 작성이 된 것을 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이제 자료들이 여기에 검색 결과에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 링크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이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라이브러리 링크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지사항을 살펴보고 이 논문의 원문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버튼 클릭해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클릭하게 되면 이 Find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 위에 서지사항과 풀텍스트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텍스트,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자료라면 풀텍스트의 링크에 고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 버튼 눌러서 원문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구독하지 않고 있어서 볼 수가 없는 유료 논문이라면 오른쪽에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똑같이 이 더보기, 오른쪽 꺽쇠 모양 2개가 있는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 위치에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이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풀텍스트란에 이제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실 텐데 그럴 때는 아래 바로 위쪽에 원문 복사 신청서의 고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저희 의학도서관 원문 복사 신청 페이지로 연계가 돼서 바로 필요하신 논문을 복사물로 신청을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제공을 할 때는 이 풀텍스트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아래의 원문 복사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사한 논문이나 아니면은 밑에 임팩트 팩터 정보에
SCI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활용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가서 각 검색 결과 아래마다 이렇게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별표, 저장 표시입니다. 저장 표시는 내 서재에 읽을 논문이나 저장하고 싶은 논문을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이 내 서재 기능은 구글 로그인 하셔야지만 이용 가능하시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 서재에 저장되었다고 뜨면서 라벨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라벨로 지정이 가능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테스트라고 라벨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장된 것은 이제 색칠된 별표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된 논문은 우측 상단의 내 서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메뉴에서도 이 네 번째 내 서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지정해 놓은 라벨 단위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 서재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두 내보내기 버튼으로 이제 엔드노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싶은 논문이 있으면 이렇게 내 서재에 먼저 저장하시고 나서 내 서재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구글 스칼라 검색 결과를 모두 다운로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글 스칼라에서는 검색 결과에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자료를 하나씩 내 서재에 저장해 주시고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인용 아이콘인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인용 스타일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 가지 스타일 외에도 다른 스타일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엔드노트와 같이 다른 서지 관리 프로그램 양식으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용 횟수인데요. 이걸 누르면 이제 총 11번이 인용이 되었다는 뜻이고 누르면 이제 인용한 전체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용 논문끼리는 연구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 분야의 인용 리스트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관련 학술 자료인데요. 이것도 누르면 비슷한 구글 알고리즘에서 판단한 유사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전체 4개의 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해당 자료가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버전을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면 필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연도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정렬도 2가지 기준, 관련도별 정렬과 날짜별 정렬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선택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필터로 이제 모든 유형만 볼 건지 아니면 리뷰 자료라고 해서 리터레처 리뷰라든지 시스테매틱 리뷰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이걸 눌러서 필터링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알림 만들기라고 해서 이 검색 결과에 대한 알림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알림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현재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검색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림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Gmail로 되어 있지만 변경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네이버나 YUH 메일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옵션은 2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만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 아래에 관련성이 낮은 결과도 체크를 하면은 관련성이 낮은 것도 이제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과나 지난달 결과 건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받겠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검색식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결과 건수 보고 어느 정도 받을 건지 이제 조절을 해서 알림 만들기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내 프로필이라고 해서 구글 스칼라에서 내 프로필을 만들면 연구 성과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먼저 로그인 하시고 이제 내 프로필, 이 내 서재 왼쪽에 있는 내 프로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름이랑 소속, 저작물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간단한 단계를 거치면 프로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연구자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연구자 페이지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 더하기를 눌러서 직접 출판물을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가 논문이 많으신 연구자 분들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에서 논문 건수와 인용 횟수, H인덱스 등의 통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필 기능을 통해서 관심 있는 연구자를 지정을 하고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 있는 주제어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섭식장애에 대한 연구자가 궁금하다 하면 먼저 섭식장애인 feeding disorders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검색을 하신 검색창에서 이 상태에서 왼쪽 메뉴를 눌러서 학술자료 탭이 아닌 프로필 탭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feeding disorders를 자신의 주제어로 걸어놓은 연구자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밑에 보시면 각각 자신이 걸어놓은 주제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총 인용 횟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소속이 나와 있고요. 전체 저작물, 인용 횟수와 출판 연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통계, 인용 통계와 공동저자 네트워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팔로우를 눌러주시게 되면 세 가지 옵션으로 팔로우를 걸 수가 있는데요. 이 저자가 이제 새로운 학술 자료를 냈을 때, 혹은 이 저자를 인용한 새로운 학술 자료가 있을 때, 그리고 관련된 새 학술 자료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지정을 해서 팔로우를 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메일은 Gmail 말고도 다른 메일로 이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 학술 검색에서는 저널 통계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 메뉴에 통계 탭을 들어가면 저널 통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인용이 많이 된 저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모두 보기 누르면 전체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관심 있는 주제 분야만의 랭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앤 메디컬 사이언스 분야도 하위 카테고리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주제 분야의 저명한 저널은 무엇인지 여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랭킹은 H5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헬스 분야에서의 1위는 NEJM입니다. 그래서 이 439라는 의미는 NEJM이 지난 5년간 439번, 최소 439번 이상 인용이 된 논문의 건수가 439개라는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글 스칼라 팁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 구글 학술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웹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 URL 창 오른쪽에 이 구글 스칼라 버튼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구글 스칼라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미니 창이 뜨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검색할 수 있다는 유용한 점이 있고, 특히 유료 논문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온 사례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유료 출판사 사이트인 와일리에서는 이 논문이 이제 유료라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구글 학술 검색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저절로 이 구글 스칼라에서 이 논문을 검색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다른 메뉴 이용 가능하시고, 여기서 밑에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Find 연세 메디컬 라이브러리 페이지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텍스트에서 이 논문을 볼 수 있는 다른 원문 링크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제공을 한다 하고 하면 이제 그 버튼 눌러서 바로 와일리에서는 이 논문을 볼 수 없었지만 스프링거나 앱스코에서는 볼 수가 있어서 이 논문을 볼 수 있는 다른 루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풀텍스트에 이제 여기서도 다른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밑에 바로
원문 복사 신청서를 눌러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구글 스칼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